네, 안녕하세요. H2OAI의 유효종입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첫 세션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아마 식사하고 나셔서 조금은 졸리실 수도 있는데 조금 재밌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목은 H2OA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1월에 발표한 엔드투엔드 이제 분석가들이 직접 모델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플로이하고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는 타이틀이 이제 저희 회사의 가장 메인 슬로건 중 하나가 이제 데모크라타이즈 AI입니다. 이제 뭐 굳이 번역을 한다면은 AI의 민주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굉장히 부합되는 그런 슬로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캐글 그랜드 마스터를 22명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미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이제 스타트업 시리즈 D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크고 굵직한 회사들이 저희 이제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기사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LG 벤처 캐피털에서도 작년에 투자를 해서 저희 회사에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를 보시면 아마 오른쪽에 있는 DSML 플랫폼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DSML 플랫폼에는 뭐 SaaS도 있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들이 여기 망라가 되어 있는데요. 그 왼쪽에 보시면 클라우드 AI 개발자 서비스를 위한 쿼드런트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IBM, 뭐 AWS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H2OAI도 여기에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AI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굉장히 적합하다. 훌륭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보시면 국내에도 저희가 작년 7월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국내 고객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뭐 포춘 글로벌 100 기업이라던가 뭐 다우의 30 기업이라던가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솔루션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왜 기업들은 대체 AI를 하려고 하고 이 AI는 대체 어떤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먼저 좀 공유를 하고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AI가 실제로 비즈니스 문제들을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면 뭐 민첩성과 탄력성을 뭐 증대한다거나 혹은 뭐 코스트 절감들, 운영의 간소화 혹은 개인화된 경험들을 준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위험들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방면으로 예측과 앞으로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더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AI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에 와서 특히 더 얘기가 되고 있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를 지나가면서 고객들의 많은 데이터들을 기업들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근간으로 물론 인프라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진 것도 한몫하고 있지만 그런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들을 만들기 위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이런 AI 프로젝트를 하는데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조금 충격적인 1.3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지고 가는 ROI가 너무나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달, 3달 혹은 길게 6개월, 1년의 프로젝트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ROI가 낮은 이유들은 정의가 어떠한 비즈니스 문제를 풀지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모델이 충분하게 성능을 내지 못한다거나 혹은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얘네들이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거나 하는 이유들이 실제로 이 ROI가 굉장히 낮다라는 결론과 밀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관련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 이제 46% 정도로 보이고요. ROI가 낮은 것도 한 26% 정도의 이유. 그리고 뭐 비즈니스 모델이 부적합하다거나 이제 경영진의 AI 지식이 부족한 이런 이유들이 실제로 어떤 AI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문제점들로 보인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AI 프로젝트를 기업에서 진행을 할 때 중요한 문제들을 저희는 3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탤런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의 정도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탤런트라 하면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 DS 인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사 수준의 DS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초급 수준의 DS 분들도 굉장히 시장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정확한 비율을 나누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고급의 인력들보다는 조금 초급이나 초중급의 인력들이 시장에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인력들이 필요한 이유는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도메인 날리지를 가진 사람들이 머신러닝이나 혹은 딥러닝의 그런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탑재를 했을 때 그 AI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인력들은 시장에 너무나도 적은 인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인원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앞서서 얘기 드렸던 대로 낮은 ROI의 결과를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시간으로 보면 보통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보통 3달에서 6달 정도의 AI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어떤 모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모델이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타임 투 마켓에서 굉장히 뒤처진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 때에도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하고 빨리 써볼 수 있어야 하는 이런 환경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뢰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만들어진 모델들이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부서 내 혹은 기업 내 감사라던가 혹은 고객들에게도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주는 어떤 그런 심사를 기존까지 어떤 룰 베이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만큼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의 신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모델들은 그 비즈니스에서 쓰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H2에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과연 어떻게 이 세 개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이 이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 어떤 식으로 새로운 파생 변수들을 조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CPU 기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알고리즘들을 다 GPU에서 돌릴 수 있도록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 걸리는 것들을 2배 혹은 더 많게는 10배 정도의 빠른 시간으로 빨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모델은 이렇게 스코어링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서 이제 고객의 AI 프로젝트를 이제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효과들을 저희가 직접 고객들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배 넘는 사기 감지를 한다거나 뭐 공급망을 최적화한다거나 혹은 뭐 임대 성역 콜센터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신용 불량에 대한 감지를 8% 늘린다거나 하는 많은 효과들로 이제 고객의 가치를 저희가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고객이든 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들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맥킨지에서 나왔던 이제 연구 결과고요. 보시면 실제 AI에 투자를 한 기업들만이 나중에 더 5년에서 7년 이후에 그 업계를 리딩할 수 있는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앞서서는 이제 배경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H2 AI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저희 솔루션들이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고객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 서비스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화면에서 보시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뭐 전처리나 이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프리페어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모델들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관리된 모델들을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을 하고 이제 엔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보면 밑단에 저희는 인프라가 뭐 클라우드가 됐던 아니면 이게 온프레임이 됐던 그런 것들을 구애를 하진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됐든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위에서라면은 저희 솔루션이 동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고요.
앞단에 이제 뭐 스노우플레이크가 됐던 아니면 클라우데라가 됐던 이런 형태의 뭐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데이터를 긁어와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고객에게 이제 가치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 H2O A 솔루션 중에 AutoML, 드라이버리스 AI라고 불리는 솔루션의 한 화면입니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처리를 우리가 간략한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엑셀 형태의 로컬에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클라우드에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뭐 직접 데이터를 그 커넥터로 붙여서 DB에서 끌고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AutoML 이제 자동적으로 모델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그 드라이버리스 AI 한 화면이고요. 현재 이제 모델이 동작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운데에 있는 퍼센티지가 완료의 정도이고 실제 이 AutoML이 해주는 영역들은 AutoML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용자가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거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거나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20개 정도의 피처 혹은 30개 정도의 피처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더 확장해서 피처 트랜스포밍을 하고 이제 새로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뭐 300개, 400개 정도의 데이터를 확장해서 만들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utoML은 가장 예측도가 뛰어난 모델 하나를 생성해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저가 해줘야 될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숫자로 뭐 6, 2, 7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제 시간을 얼마나 쓸 것이냐. 이제 숫자를 많이 주면 그만큼 이터레이션을 많이 한다는 설명이 될 거고요. 그 액큐레이시는 이제 얼마나 많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 모델들을 만들어낼 거냐. 이제 숫자가 클수록 많은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될 거고요. 앙상블 역시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인터프리터빌리티 설명에 대한 부분인데 설명을 자세하게 할수록 모델은 조금 단순해질 수는 있을 거고요. 설명이 좀 자세하지 않더라도 나는 액큐레시가 높은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터프리터빌리티 숫자를 조금 낮추면 이제 원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아래에서 보시는 이제 variable importa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이제 모델링을 하면서 어떠한 그 변수들이 실제로 이 모델을 스코어링하고 만드는데 순서가 이런 중요의 웨이트로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들은 실제로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변수들이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이 스코어링 하는데 의미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전체 모델에 대한 글로벌 리즌 코드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스코어링에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트랜스포밍 된 변수에 대해 순서로도 볼 수 있고요. 오리지널 원래 변수의 중요도로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모델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뭐 A/B 테스팅을 한다거나, 챔피언 모델을 다시 또 만든다거나, 재학습을 얼마마다 주기라는 것이 옳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MLOps 솔루션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는 웨이브라고 하는 SDK가 있습니다. 이 개발 툴킷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 만들어진 모델들을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유저들이,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해석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나와 있는 SDK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본인들이 만들어낸 모델을 비즈니스 유저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그 두 조직 간에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그런 SD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을 기업 내에서 기업 내에서 혹은 그룹 내에서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데모에서처럼 퍼블릭 형태에서 바로 접속하여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해당 유스 케이스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온프레임이든 퍼블릭이든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모델을 가장 빠르게 만들기 위한 AutoML을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든 아니면 시계열 데이터든 혹은 텍스트나 이미지 혹은 비디오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가장 애큐러시가 높은 모델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명과 이런 것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실제로 비즈니스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개발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SDK까지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 그 H2O A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어떤 전체적인 가지고 있는 밸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이제 앞서 조금 보셨겠지만 쿠버네티스 기반 위에서 드라이버리스 AI와 이제 MLOps 그리고 이제 웨이브 SDK까지 한데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들이 이제 고객들이 실제로 저희의 고객들이 쓰면서 가장 좋았었던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과연 이 솔루션을 저희 H2의 솔루션을 쓰면서 좋았던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입니다. 이제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여기 보험사죠. 보험사인데 여기서는 실제 H2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을 때 가장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가 좋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었고 또한 알고리즘의 선택이라든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 이런 기능들이 본인들이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었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웰스파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금융사죠. 미국의 금융사고요. 여기 좋았던 거 뭐냐면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레귤레이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제 국내에도 보면 이제 금융사가 따라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그런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규제들을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델들을 평가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이 모델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DCN이 이제 오픈 뱅킹 솔루션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좋았었던 부분은 K8S 환경,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동작을 하더라. 이제 요즘 클라우드 고객이 만들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라 하면 온프레임의 클라우드도 있을 거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을 거고, 보통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형태이든 쿠버네티스 위에서는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오토ML이 만들어내는 모델들, 저희가 이제 파이썬 형태와 그 모조 형태, 자바 형태의 소스 코드로서 이 모델을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서비스에 붙여서 동작하기에 매우 쉬운 환경들이 제공되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네, NC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고요.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은 다 각자 다른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이 쓰는 솔루션들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환경들은 다 다를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솔루션과 인테그레이션, 다른 솔루션과의 같이 어떻게 어우러지면서 잘 쓸 수 있는가, 오픈소스와는 또 어떤 식으로 호환을 하고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객으로서는 고민의 포인트일 텐데요. 이제 여기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한 저희 오픈소스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의 제품들도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환경 위에서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2012년부터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오픈소스의 머신러닝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오토ML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트랜스포밍을 한다거나 고객이 원하는 방향의 알고리즘이나 뭐 그런 레시피들도 직접 짜거나 저희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사용하거나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된 모델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 앞서 얘기했던 GPU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테스트를 해보면 CPU에서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GPU에서 모델링을 할 때 한 2배에서 10배 정도의 시간 차이가 많이 나더라. 특히 이미지나 뭐 비디오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텍스트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하는 데에도 GPU 엑셀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모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이 A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데모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말 그대로 클라우드, 퍼블릭 상에서 그냥 접속을 하는 겁니다. 접속을 cloud.h2.ai,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은 21일에 트라이얼로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해서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이런 앱스토어라고 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앱스토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보시는 대로 저희가 사전 정의해 놓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데모를 제가 조금 이따가 몇 개를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만
계속 업데이트를 되면서 이제 새로운 유스 케이스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카테고리로도 나눠져 볼 수 있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제 인스턴스들 중에서 이제 요거를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스터머 1000 데모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유스 케이스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들, 이 어플리케이션의 용도는 고객 이탈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근간은 캐글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캐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어디 주에 있는 사람이고 전화번호는 어떻고 뭐 이런 사람들은 가입이 뭐 인터내셔널 플랜은 안 돼 있고 보이스메일은 돼 있고 이제 이런 고객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1000%는 주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비주얼한 형태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웨이브 SDK에서 전부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 가지고 보고 싶은 거는 이런 전화번호들을 가진 사람들이 전화가 왔을 때 1000%가 보시면 녹색으로 4%, 3% 이런 것들은 이제 세이프한 거라고 하면은 뭐 33%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데이터가 계속 스트림하게 들어오는 4초, 5초 단위로 계속 새로운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11%, 47%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통신사들이 이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하고 상담을 했을 때 어떠한 인풋들을 넣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1000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로 뭔가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물론 본인들의 데이터를 사용하겠지만 이런 모델들을 직접 만들고 이걸 위해서 데이터팀을 직접 운영하고 할 필요 없이 이런 온라인상에서 직접 들어와서 데이터를 인풋하는 것만으로 이런 서비스를 직접 누려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 케이스입니다. 이제 예방 정비고요. 요거의 근간의 데이터는 항공기에 있는 엔진들입니다. 항공기에 있는 엔진들을 가지고 먼저 이 대시보드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총 엔진의 개수가 20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9번에 워닝, 뭐 이렇게 옐로우로 지금 올라왔네요. 지금 보니까 0.48%, 5%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를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고요. 6번에도 조금 문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9번이 이제 워닝이 뜨고 있는데 9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9번을 이제 보시면 초록색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노란색, 빨간색까지도 간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이 모든 모델들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5개의 이유들. 첫 번째 센서 4번에 대해 AMP 맥스 값이 한 0.7 정도의 이유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는 센서 14번의 레이시오의 차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9번의 엔진이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이 9번의 엔진이 어떤 이유들로 해서 이렇게 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엔진들이 아까는 이제 9번을 받고 지금 14번에 또 문제가 있네요. 14번을 또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다른 값들을 보여주고 있죠. 14번은 현재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고 아까 잠깐 옐로우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 센서 9번 스큐, 센서 9번 SIG, STD 이런 값들로 해서 얘는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각의 앱들만 가지고 이제 고객이 인풋할 수 있는 데이터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AI 에지 서비스 같은 형태로 엔드 유저는 이제 AI 서비스를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녹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룹이 있는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통의 역할을 해야 되는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제가 요건 활성화시키지 않았지만 그 직원들이 언제 이탈을 하는지, 직원들이 언제 이직을 하는지 같은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든 회사들은 다 그런 HR에 대한 데이터를 예측을 해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기업이 그걸 위해서 다 그런 데이터 부서를 만들고 모델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룹사 내에 그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모든 그룹사의 회사들이 다 그 데이터를 인풋만 하는 것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이렇게 모든 데이터 팀을 운영할 수 없는 정도의 조금 중소의 회사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팀을 직접 운영해서 낮은 ROI를 기대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스턴스하게 본인들의 데이터만 인풋함으로써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AI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AutoML, 저희 모든 솔루션의 근간이 되는 AutoML이고요. 이 AutoML 드라이버레스 AI도 이 안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가가 들어와서 내가 어떤 분석을 해야 되겠네 라고 했을 때 H2O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픈소스고요. 드라이버레스 AI가 이제 AutoML이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인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턴스 네임을 이렇게 쉽게 만들고 원하는 CPU와 GPU로 할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만드는 형태로 쉽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트레이닝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픈소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쉽게 분석가들이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는 인스턴스 이름을 만들고 여기에서 그대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관리하는 것은 이제 MLOps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현재는 2개의 프로젝트가 제가 샘플로 올려놓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당의 모델들이 디플로이 되고 이제 오너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사용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팅 되는 게 조금 오래 걸려서 이 모습은 보여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가장 최종의 형태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모여있는 앱스토어 형태로 엔드 유저에게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근간은 이제 이거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AutoML, 저희 드라이버레스 AI에서 하고 이 모델들에 대한 관리는 이제 MLOps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묶여 있는 이제 이 솔루션이 이제 저희의 H2O A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모를 보셨고요.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혹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POC가 필요하시거나 혹은 테스트 등이 필요하시면은 지금 앞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POC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모델들을 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AutoML을 사용해 보고 싶다. 혹은 앞서 보셨던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유스 케이스들을 직접 사용해 보고 싶다. 어떠한 경우들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식사 후에 너무 재미없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네.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